오늘은 마치 공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옹야편 8장을 보겠습니다. 백우유질 자문지 자유 집기수왈 망지 명의부 사인야 이유사질야 사인야 이유사질야. 배구가 몹쓸병에 걸렸다. 공자께서 병문안을 가셨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창으로 그 손만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맥이 없구나. 명이 다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염배구는 이름이 염경이고 자가 배구여서 염배구로 불리는 공자보다 7살 연하의 인물입니다. 자로보다 2살이 많으니까 공자 제자 중에 꽤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사과십철의 덕행으로 꼽힌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런데 염배구가 병에 걸려 일찍 죽었던 모양입니다. 백우유질 자문지. 배구가 병에 걸려서 공자가 병문안을 간 것이죠. 그런데 염배구가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 집, 기수, 왈. 공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 손을 잡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가 벽에 낸 작은 창문을 말하는데 공자가 그 창으로 손을 넣어서 배구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자가 환자의 방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염배구의 병세가 병문안 온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공자는 그런 격식을 차릴 것도 없이 그냥 창문을 통해 제자의 손을 잡아준 거죠. 고주에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나는 해석이 나옵니다. 염배구는 몹쓸 병에 걸렸다. 본인 스스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는 창문으로부터 그 손만 잡은 것이다. 망지 명의부. 맥이 없구나. 명이 다했구나. 고주를 따라 대개 주석가들은 망지를 살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죽겠구나 이렇게 풀이하고 혹은 있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한탄으로 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도울 선생님은 이런 해석들이 고대인의 생활 습관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재주가 많았던 공자가 의술에도 밝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시는데요. 도울 선생님은 공자가 창문을 통해 염배구의 손을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맥을 잡은 게 분명하다고 하십니다. 맥을 짚어서 병의 증세를 살피는 진맥은 공자 시대에도 엄연히 있었던 전통이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따로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단에 많은 제자들이 드나드는 환경에서 공자가 간단한 진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 무리한 생각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망지가 아니라 없을무로 무지라고 읽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망을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의 맥을 잡고 그 제자에게 마지막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탄식입니다. 명의부, 명이구나. 의와 부가 각각 감탄을 나타내는 말인데 감탄사 둘을 함께 써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배구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공자 자신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천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창문을 통해 그냥 염배구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맥을 잡았다는 도울 선생님의 해석이 인상적인 옹야편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우유질 자문지 자유 집기수왈 망지 명의부 사인야 이유사질야
사인야 이유 사질야. 배구가 몹쓸병에 걸렸다. 공자께서 병문안을 가셨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창으로 그 손만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맥이 없구나. 명이 다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